혹시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예전만큼 성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속으로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고민하고 계신가요? 노년 건강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60년 넘게 한국 남성분들과 함께 노년의 성 건강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감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남성의 100%가 성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이 부끄러움이나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솔직하게 마주해 봅시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71세 김재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요즘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성적인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호 씨,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성분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은근히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걱정이 되네요. 제 일상 습관 중에 건강에 해로운 점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박사님.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은밀히 고민하고 있는 성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습관들을 돌아보고 분석하며 예방할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재호 씨, 그리고 청취자 리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식단에도 신경 쓰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노년의 성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수년간 반복해온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가지 습관도 결국엔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항상 영양을 골고루 챙기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부분을 간과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또래 남성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런데 아무도 잘 지적해주지 않는 실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 특히 성 건강과 관련된 사적인 부분은 잘 챙기지 못하거나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실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한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박사님, 저는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예전 같은 느낌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끔은 저림이나 무감각도 있고 흥미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네요. 혹시 이게 심각한 병의 신호인가요, 박사님?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제 얘기 같아서 공감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고민했지만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부끄러워 혹시나 진료를 받아야 할지 망설인 적이 많습니다.
박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그냥 두고 치료하지 않거나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일 뿐인가요? 정말 솔직한 질문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러한 걱정과 부끄러운 망설임은 노년 남성분들에게 매우 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 결국 삶의 질, 정신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하거나 혼자서 참고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화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년 남성의 성 건강 저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2023년 대한빈요기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0% 이상이 본인도 모르게 성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을 한 가지 이상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실수는 다수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위시 자극적인 영상. 포르노그래피 시청 과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면 뇌가 강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도파민 시스템이 둔감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상황에서 느끼는 흥분이나 쾌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2. 잘못된 자세 선택, 특히 화장실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 은밀함을 이유로 화장실에서 장시간 앉아 자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립선 및 골반저 근육에 압력을 주어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소변장애, 배뇨통 신경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습관. 서두르는 습관은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사정 후 신체적 이완과 만족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빨리 끝내야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4. 골반저 근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골반저 근육은 방광 전립선, 직장 생식기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 성감 저하, 사정력 저하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빈도 조절 실패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피로, 염증, 비대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너무 오랫동안 참으면 골반 부위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근육 위축, 발기부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6. 과도한 힘을 주거나 습관적으로 감정 없이 행하는 경우.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그저 습관적으로만 행할 경우 감각신경이 손상되고 생식기 조직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 나이가 들수록 자위 같은 행위는 완전히 끊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성 건강에 좋은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사실 성적 활동 자위도 포함은 올바른 방법과 적정 빈도만 지키면 매우 자연스럽고 안전한 생리적 욕구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금지하면 골반 부위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생식기 조직에 혈액 공급이 줄어 근육과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위축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빈도 방법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간 잘못된 습관을 계속해왔다면 지금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습관을 바로잡고
골반저 근육을 가볍게 운동하며 빈도를 조절하고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성 건강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태도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인식한 후 적극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극적인 영상. 시청 줄이기 또는 중단 진짜. 감정에 집중하기. 자극적인 영상 포르노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감정이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포르노는 도파민 과다로 뇌가 점점 자연스러운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진짜 감정에 집중하면 뇌가 다시 훈련되어 본연의 민감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박사님, 이미 자극적인 영상을 자주 봐왔는데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불편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뇌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어서 약간 불편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주만 참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와 감정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단계 올바른 자세 선택.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자위하지 않기.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전립선과 골반저 근육에 부담을 주어 통증이나 저림 비뇨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가볍게 서서 골반이 이완되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화장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곳에서 했는데 자세를 꼭 바꿔야 할까요? 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바꾸면 골반 부위의 신경을 보호하고 경험 자체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3단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천천히 느끼기, 빨리 끝내는 것보다 각 감각을 천천히 느끼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이 과정에서 신경계가 이완되고 오르가즘 후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이 분비되어 숙면과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4단계 골반저 근육 인식 및 가볍게 수축하기 자극을 느낄 때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저 근육을 2, 3초 가볍게 조였다가 풀어주세요. 이 근육을 단련하면 쾌감이 증진되고 사정조절 및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골반저 근육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변을 보는 중간에 한번 멈춰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매일 때비 10회 한 번에 23초씩 천천히 조였다가 풀어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5단계 적정 빈도주 1, 2회 유지 지나치게 자주 하지도 오랫동안 참지도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빈도는 혈액순환을 도와 염증이나 전립선 손상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감정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과도한 힘이나 딱딱한 물건 사용 금지. 항상 부드럽게 너무 세게 쥐거나 딱딱하고 거친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과도한 힘은 조직을 손상시키고 감각 저하 및 신경 손상,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단계 감정 공간 만들기. 자신과의 연결, 이 과정을 부끄럽게 숨기거나 빨리 끝내야 할 일로 여기지 마세요.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의 좋은 습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한 단계씩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보통 2, 4주 후면 성 건강 감정 자신감 모두 뚜렷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매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만난 2가지
매우 전형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75세가 된 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거나 자극적인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되며 볼일을 볼 때도 화장실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또 배우자나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꺼려 하셨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흥미도 줄어들며 소변을 보기 힘들거나 때로는 골반 부위에 통증이나 저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한물 같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배우자와의 친밀감도 멀어지고 결국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제때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역시 70세가 넘으셨는데 상담 후 용기를 내어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기 관리를 달리하며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점점 줄이고 일상 습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이분은 건강이 뚜렷하게 좋아졌고 자신감이 생기며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도 밝아져서 노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용기가 생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건강과 기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변화한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명예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건강과 자신감을 유지하면 본인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변화는 건강 가족 간의 친밀함, 그리고 자신의 자부심까지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깊은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성 건강을 돌보는 일은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일부이자 스스로와 가족을 존중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묵묵히 참고 희생하는 것이 오랜 미덕처럼 여겨져 왔지만 건강은 가족의 행복, 평온한 노년, 그리고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본보기의 기초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배우자나 자녀와 소통하며 어려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물려주는 길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전엔 이런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자만 안고 있으면 더 외롭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호 씨, 각자가 건강을 위해 용기 내어 말하고 변화를 선택할 때 그것이 곧 고령층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면 꼭 배우자, 가족 또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고 오늘 들은 정보를 주변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과 널리 나누는 것도 아주 소중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구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서로를 응원합시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한국인의 삶과 가치에 맞는 노년 건강관리 비법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라도 꼭 실천하며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꼭 주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계실 때 가정도 사회도 더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자부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 행복,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